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상징물이죠. 바로 독립문. 근데 이 독립문에 얽힌 수십 년 된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독립문 현판에 새겨진 저 글씨를 과연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독립문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독립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상징적인 무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한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향한 그 뜨거운 염원이 담긴 기념비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서대문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독립문. 대한제국 시절의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독립했다. 이걸 기념하면서 세운 거죠. 그래서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에겐 자유와 주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랑스러운 상징물에 오랫동안 좀 찜찜한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이 자유의 상징에 새겨진 저 이름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의 글씨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좀 충격적이죠? 바로 이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독립문 현판이 거의 한 세기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오랫동안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던 주장, 바로 이완용이 현판 글씨를 썼다는 얘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을사오적의 대표격인 이완용입니다.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그가 당대 최고의 명필가 중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완용이 썼다는 주장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꽤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장 결정적인 게 1924년 동아일보 기사예요. 독립문이란 세 글자는 이완용이가 쓴 것이랍니다 라고 딱 적혀 있죠. 게다가 그가 독립문 건립을 주도했던 독립협회, 그 창립 당시 위원장이었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당대 최고의 서예가로 꼽혔고요. 협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그의 친일 함적이 막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다들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편한 정설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입니다. 이분 역시 이완용과 함께 독립협회를 처음 만든 멤버였는데요.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죠.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치신 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김가진 선생이 썼다는 증거는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첫째, 그의 며느리이자 또 다른 독립운동가였던 정정화 여사의 회고록 장강일기를 보면요, 아버님 김가진이 독립문의 한글과 한문 현판을 정성스럽게 쓰셨다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어요. 둘째, 전문가들이 필적 감정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독립문 글씨가 막 기교 부리고 화려한 이완용 필체랑은 영 안 맞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딱 떨어지면서도 묵직한 힘이 느껴지는 김가진 선생 특유의 관각제 스타일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두 주장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왜 학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지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완용설의 핵심 근거는 제3자가 그렇다더라 하는 걸 옮겨 적은 신문 기사 하나가 전부예요. 반면에 김가진설은 어때요? 가족의 직접적인 증언에다가 과학적인 서체 분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잖아요. 필체도 이완용과는 안 맞는다는 의견이 많고 김가진과는 딱 들어맞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고요. 이러니 당연히 학계에서도 점차 이완용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김가진설을 새로운 정설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옛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서 100% 확정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예 전문가나 역사학자들은 이제 독립문 현판의 글씨가 매국노가 아니라 바로 애국지사 김가진 선생의 작품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의 상징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된 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글씨의 진짜 주인, 김가진 선생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삶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독립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길이니까요. 그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높은 신분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져야 할 사회적, 도덕적 책임, 이런 뜻이잖아요. 김가진 선생의 삶이 정말 딱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조선 말기에는 가보개혁을 이끌던 똑똑한 개화파 관료이자 외교관으로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 후에는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비밀 항일 단체인 대동단의 총재가 돼서 독립운동의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무려 74살의 나이에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해서 투쟁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상해로 망명하실 때 남긴 말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결코 늙지 않았다.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나이가 문제겠는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은 스스로 나라를 망친 관리 중 한 사람으로서 속죄하겠다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투쟁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이 친일파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냥 입 닫고 침묵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정말 위대한 선택이었죠. 자, 오늘 우리는 독립문 현판을 둘러싼 오랜 오해를 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독립문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이제 독립문은 단순히 독립을 기념하는 상징을 넘어서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한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 바로 그 자체가 된 것 아닐까요?